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의해 DTI, DS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LTV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DTI는 뭐냐 하면 Debt to Income, 뭐 영어로 하면 빚과 소득인데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은 인컴은 소득을 말하는데 이때 대은 빚의 양이 아니라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 그래서 총 수입에서 원리금이 얼마냐를 따지는 겁니다. DTI나 DSR이나 총 수입에서 원리금을 따지는 것은 같습니다. 과거에는 담보만 있으면 뭐 대출이 60%, 70%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소득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DTI나 DSR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TI는 분모는 총수입이고요. 분자는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가는 원금과 이자죠. 그런데 연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DTI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만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만 따져서 전체 수입이 5천인데 원리금이 연간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규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70%, 뭐 60% 이렇기 때문에 규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그래서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DTI를 30%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소득의 30% 이상이 원금과 이자 갚는 데 들어가면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어쨌든 간에 DTI를 30%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DSR은 뭐냐 하면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근데 DSR에서는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합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담보대출 있고 신용대출 있고 자동차 할부금 있고 학자금 할부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작은데 이런 대출이 많은 분들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역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뭐 한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50%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소득의 50%가 다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간다면 생활이 굉장히 빠듯해지는 거죠. 하우스 푸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SR도 뭐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은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DSR이 뭐 4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에 쪼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푸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TV, DTI, DSR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뭐 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하는 한도 뭐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한도 80%, 70%, 60%, 50%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된다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규제하는 한도에 관계없이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평상시에는 수입이 많지만 사실은 뭐 사스도 있었고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또 뭐 사드 보복도 있었고 이렇게 내 소득이 사실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특히 이제 자영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금 조달을 여유 있게 하셔야지 뭐 무리하게 하면은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근로자들도 사실은 요번에 공장들이 가동 중단되고 이러면서 소득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 닫는 회사들이나 문 닫는 가게들도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유 있게. 제 생각에는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럴 경우에 대출 한도, LTV가 어쨌든지 간에 사실은 3억 이하로 대출을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DTI나 DSR도 3, 4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집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집 한 채 가지려다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거품이 생기면 언젠가는 꺼집니다. 거품이 이렇게 금방 꺼지지 않습니다. 주식도 2, 3년 동안 거품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동산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큼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그 이상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게 LTV, DTI, DSR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